보안팀, 저분 끌어내. 저 종이 가짜야. 가짜요? 20년 전부터 내 집 담보 잡히던 날 받은 종이에요. 창업주 손 도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세요. 마이크 내리세요. 주주총회 초대권 없으면 퇴장입니다. 잠깐만요. 법무사와 통화 중입니다. 1998년 원본과 창업주 도장까지 일치인 걸 확인됐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어.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하면 모두 무효야. 사장님, 바로 표결하시죠. 표결 중지하세요. 경찰 부르고 원본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시죠. 좋습니다. 오늘 끝을 봅시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후회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약속 하나로 거대한 회의장을 멈춘 76세 순분 씨 이야기입니다. IMF가 한창이던 그 겨울 순분 씨는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기 위해 도장을 한 번 찍어 주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을 그는 20년 동안 마음에 담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 받은 원본 서류 한 장을 들고 서울의 대기업 주주총회에 섰습니다. 회의장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진행자는 표결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가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고 보안 요원이 다가와 마이크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끝을 봅시다. 그 한마디와 함께 모두가 서류를 다시 보게 되었고 1998년 도장과 신탁 기록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법률 싸움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증거와 절차가 사람의 체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 큰 무대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버틴 시간, 정직함, 그리고 원본이었습니다. 본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 높다란 빌딩 안 대강당입니다. 오늘은 이 회사의 중요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고 단상에는 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이안 사무 표결 마감 15분 전이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서더니 단상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머나, 시골. 한복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순분 씨예요. 76세의 순분 씨는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고향에서 담근 된장 2되가 들어 있었어요. 발에는 비에 젖은 고무신을 신고 계시고요. 허리는 조금 굽어 계시지만 걸음걸이에는 묘한 의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니터로 이 장면을 보던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임원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서로 당황스러운 눈짓을 주고받기 시작했고요. 젊은 직원들은 저분이 우리 회사와 무슨 상관인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분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단상 앞으로 다가가고 계셨어요. 마치 자신이 여기 올 권리가 있다는 듯한 당당함이 느껴졌거든요. 순분 씨가 단상 가까이 가자 안내요원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이 안내요원은 정중하긴 했지만 단호한 태도로 순분 씨를 막아섰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보였죠. 순분 씨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자신도 주주이며 말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내요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주증명서를 요구했어요. 바로 그때 홍보실장 민정 씨가 나타났습니다. 42세의 민정 씨는 평소 실적을 중시하고
회사 이미지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서초동에 살면서 항상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다니는 완벽주의자예요. 민정 씨가 순분 씨를 보더니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아마도 생중계되는 주주총회에 이런 분이 나타나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민정 씨는 정중한 듯 하면서도 차가운 말투로 방청권을 요구했어요. 그 말투에는 약자는 이런 자리에 올 자격이 없다는 뜻이 은근히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순분 씨가 가지고 온 작은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종이 한 장을 꺼내면서 절차대로 하자며 필요하면 경찰과 함께 와도 괜찮다고 의연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주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먼 할머니가 와서 소동을 피우나 했던 사람들이 뭔가 있는 건가 하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 재무이사 도현 씨가 등장했습니다. 48세의 도현 씨는 강남에 살면서 회사에서 권위적으로 일하는 분이거든요. 냉철한 성격에 늘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는 타입이에요. 특히 이 도현 씨에게는 숨기고 있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분식회계를 은폐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현 씨는 단상 아래서 큰 소리로 허위 문서로 업무 방해한다며 즉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크고 권위적이어서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보안 요원 2명이 순분 씨한테 다가와서 팔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순간 순분 씨가 보인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팔을 잡아도 꿋꿋하게 서 계시면서 자신은 20년을 기다렸고 오늘 말할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때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며 자신들도 바쁘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빨리 표결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나 봅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순분 씨는 이 모든 압박과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76세의 할머니가 이런 큰 회사 임원들과 보안 요원들, 그리고 야유하는 주주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바로 이때 이야기는 20년 전 전북 장수의 시골 장터로 돌아갑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때예요. 그때 순분 씨는 56세였고 지금처럼 허리가 굽지도 않은 건강한 아줌마였습니다. 장수 시골 장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날리고 농산물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계시는 그런 소박한 장터였거든요. 그 장터 한 모퉁이에서 순분 씨는 된장과 고추장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분 씨네 된장 가게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그 대기업의 창업주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창업주는 망해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IMF 때문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보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창업주는 순분 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개인 대출 보증을 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고 했어요. 그때 순분 씨는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주민센터와 은행을 뛰어다니며 서류를 정리하던 그날의 기억이 순분 씨에게는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파전 냄새가 나는 시골 음식점에서 창업주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며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서로 힘내자고 격려했던 그 따뜻한 기억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창업주는 약속대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대기업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순분 씨에게는 연락이 없었어요. 보증을 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약속했던 보상도 없었던 거죠. IMF 외환위기 때 순분 씨 집안 사정도 정말 어려웠어요. 병든 시어머니 약값을 대야 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약값을 줄여가며 아껴 쓰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창업주 보증을 서면서 순분 씨 집까지 담보로 잡혔던 상황이었어요. 매달 이자를 갚기 위해 순분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된장을 만들고 팔았습니다. 콩을 삶고 메주를 쓰고 장을 담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특히 겨울철에는 찬 바람 속에서 장을 뒤적이는 일이 정말 고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순분 씨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일에 대해 후회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가끔씩은 그 창업주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창업주는 사업이 커지면서 순분 씨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락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하면서 과거를 잊고 싶다는 마음으로 순분 씨를 외면했던 거죠. 하지만 창업주의 양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신탁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주식을 넣어두었던 거예요. 순분 씨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서류를 봉투에 넣어서 순분 씨에게 보냈는데 그때 함께 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던 약속을 이렇게라도 지키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지만 이 일이 알려지면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용히 가지고 있어 달라고 했거든요. 순분 씨는 그 서류를 받고도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주식이 뭔지, 신탁이 뭔지 잘 모르셨거든요. 그냥 창업주가 약속을 지키려고 뭔가를 보내준 거겠구나 생각하고 소중히 보관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다시 현재의 주주총회장으로 돌아옵니다. 표결 마감 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들었고 순분 씨는 오후 3시에 심장 검진 예약이 있어서 오래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로비 유리문 밖으로는 태풍 경보,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날씨에 순분 씨 같은 할머니가 서울까지 오신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방청석에 있던 몇몇 주주들은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표결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날씨에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홍보실장 민정 씨는 계속해서 마이크를 끄려고 했어요.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재무이사 도연 씨도 계속해서 허위 문서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요. 순분 씨는 이런 모든 압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계셨습니다. 76세의 나이에 비에 젖은 고무신을 신고 장바구니를 든 채로 대기업 임원들과 맞서고 있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순분 씨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계속해서 순분 씨를 끌어내려고 했고 일부 주주들의 야유도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과연 순분 씨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29세의 젊은 청년 준호 씨였어요. 준호 씨는 인천에 살면서 배달 일을 하며
틈틈이 주식 투자를 하는 청년 개미 주주였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준호 씨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회사에 대한 자료를 열심히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갑자기 일어서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전화 너머에서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분이 바로 공증 법무사 영미 씨였습니다. 영미 씨는 55세로 서울 종로에서 법무사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영미 씨도 원래는 전북 장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분 씨와는 고향 사람이었던 거죠. 영미 씨는 꼼꼼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중요한 서류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영미 씨가 스피커폰을 통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신탁 계좌와 공증 원본이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있다고 증언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방청석의 웅성거림이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았거든요. 순분 씨가 그냥 허위 문서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회사의 주주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오래된 주주들 중에는 회사 초창기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준호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능숙했던 그는 미리 이런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해뒀었거든요. 영미 씨와의 연락도 사전에 해둔 거였고요. 영미 씨는 화상 연결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증인 등록번호와 봉인 상태를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봉투의 봉인 상태를 확인시켜 주면서 원본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은행 보관 내역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태수 지점장이었어요. 60세의 태수 씨는 시중은행 본점의 지점장으로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오래된 담보 대출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수 지점장은 전산 조회 화면을 로비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20년 전 담보 대출 기록과 신탁 계좌 설정 내역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서류들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회계 담당 직원들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날짜, 금액, 계좌번호,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도현 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증이 있어도 양도 통지에 흠결이 있으면 무효일 수 있다고 우겼습니다. 법률적인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려고 했던 거죠. 민정 씨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생중계 중이니까 빨리 표결하자며 시간을 재촉했어요.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일이 길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부 대주주들이 손익 계산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순분 씨가 정말 대주주라면 앞으로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순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거예요. 순분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약속 하나를 믿고 20년을 버텼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것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장내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 때문에 온 줄 알았던 사람들이 순분 씨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76세의 할머니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주주분들은 순분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며 살아온 그 시대의 정서를 알고 계셨거든요. IMF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이웃끼리 어떻게 도우며 살았는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도현 씨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시 퇴장하라며 절차 방해라고 외쳤어요. 아마도 자신의 분식회계 문제가 드러날까봐 더욱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준호 씨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발언권부터 보장하라고 맞받아쳤거든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CEO 현우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51세의 현우 씨는 창업주의 아들이에요. 온건한 성격이지만 평소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현우 CEO는 의사봉을 잡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10분 정회 후 경찰 입회 하에 원본 대조를 진행하겠다고. 법무사님과 지점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달라고 했어요. 사실 현우 CEO는 아버지의 유언과 장학기금, 내역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순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예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은인이 있다고, 언젠가는 그 은혜를 제대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현우 CEO로서는 이번 일이 그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정회 선언이 내려지자 장내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도현 씨와 민정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요. 10분 후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원본 대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미 법무사와 태수 지점장이 단상에 올라와서 차례대로 서류를 확인해 주었어요. 첫 번째로 영미 법무사가 1998년 공증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봉인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는데 모든 내용이 순분 씨가 가지고 온 서류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다음으로 태수 지점장이 은행 전산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20년 전 담보 대출 내역부터 시작해서 신탁계좌 설정, 주식 양도 과정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탁과 양도 통지가 모두 적법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두 번째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위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재무이사 도현 씨의 분식회계 정황을 담은 이메일을 발견했다고 공개한 거예요. 이 이메일에는 도현 씨가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순분 씨의 주주권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도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공개되자 장내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도현 씨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순분 씨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죠.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순분 씨는 정당한 주주였고 도현 씨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범법자였던 거예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표결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도현 씨의 해임안에 대한 표결이었는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동시에 순분 씨의 주주권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어요. 20년 동안 잊혀져 있던 권리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거죠. 도현 씨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순분 씨 같은 선량한 할머니를 모함하려고 했던 것까지 알려졌거든요. 민정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이미지만 생각하다가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약자를 배제하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반면 준호 씨는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정의를 위해 나선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였거든요. 젊은 세대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현우 CEO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회사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표결이 끝나고 순분 씨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야유를 보냈던 주주들이 하나둘씩 순분 씨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나이 든 주주분이 순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래 버틴 마음을 우리가 늦게 알아봤다고, 미안하다고. 다른 주주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순분 씨를 이상한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20년을 참고 기다린 그 인내심과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한 용기에 감동받았던 거예요. 영미 법무사와 태수 지점장도 순분 씨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특히 영미 씨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더욱 감회가 깊었던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순분 씨에게 다가가서 깍듯이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의 용기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앞으로도 정의로운 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거든요. 현우 CEO도 순분 씨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늦은 사과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순분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심장검진 예약이 있었거든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순분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로비를 나서면서 순분 씨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높다란 빌딩을 올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20년 전 그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순분 씨의 젖은 고무신을 보더니 수건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까 순분 씨가 병원 간다고 하면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택시 안에서 순분 씨는 장바구니 안에 된장을 내려다보았어요. 고향에서 정성껏 담근 된장이 오늘 이 큰일의 증인이 되었던 거죠.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순분 씨의 정직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순분 씨는 차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자 순분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건강해야 한다고 혼자 중얼거리셨거든요. 여러분, 순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6세의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와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아요.
첫째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분 씨는 20년을 기다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믿었거든요. 둘째로, 작은 사람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춘분 씨는 시골 할머니였지만 대기업 임원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했거든요. 셋째로,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분 씨를 이상하게 봤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넷째로, 세대를 넘나드는 연대의 힘입니다. 준호 씨 같은 젊은 세대가 순분 씨를 도왔고 영미 씨나 태수 씨 같은 중년 세대도 힘을 보탰거든요. 다섯째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순분 씨가 20년 전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일이 결국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로 돌아왔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작은 사람들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큰 회사나 권력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순분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나이가 많고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정당한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해야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걸 믿어야 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